며느리가 오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보니 제가 이 병실에 누운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네요. 보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 말입니다. 그것도 올 거라 믿었던 사람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그 기다림의 끝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천장의 금은 언제 생긴 건지, 형광등은 왜 저렇게 하얗게만 빛나는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 끝에는 항상 같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며느리의 얼굴입니다. 입원하던 날 아들이 부축해서 병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매일 못 올 것 같은데 아들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무슨 걱정이냐. 요즘 직장인들 바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요즘 어떠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 괜찮대요. 곧 들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오겠지. 우리 며느리 착한 애잖아.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병원 밥은 싱거웠지만 내일이면 며느리가 집에서 해온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된장찌개, 그거 하나면 이 싱거운 병원 밥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일찍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일찍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병원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에이, 괜찮아. 며느리가 보면 안쓰러워서라도 자주 오겠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간호사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미역국, 나물무침, 생선 한 토막. 영양은 있겠지만 맛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며느리가 올 거니까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오후 2시, 3시, 4시. 시계바늘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언제나 제 병실을 지나쳐 갔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못 오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애들 학교 일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무겁더군요. 밥알 몇 개를 입에 넣었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옆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옆 병실 할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젊은 여자였습니다. 며느리인가 봅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 맛없으시죠?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그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얼른 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남의 행복을 엿보는 것 같아 미안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오겠지? 며느리가 오늘 못 온 이유가 있을 거야. 애들 학교에 갑자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틀째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일부러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도 안 올 수도 있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이 제 맘대로 되던가요. 병실 문만 열리면 고개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다. 괜찮다. 근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오냐고. 하지만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제가 며느리를 재촉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요. 요즘 이는 바쁘냐?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요즘 회사 일이 좀 많대요. 그리고 애들 학원 픽업도 있고 주말에는 꼭 올 거래요. 주말.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주말이면 오겠구나. 주말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탄력을 받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주말까지는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참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주말에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주말을 준비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머리도 감았고 병원 매점에서 손톱깎이도 사서 손톱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왔을 때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로션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아, 점심 먹고 오나 보네.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오는 거겠지. 3시, 4시,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올 수도 있지. 주말 저녁이니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6시, 7시, 8시. 병실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9시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과연 며느리는 다음 주말에 올까요? 아니면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요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토요일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안 온 이유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애가 아팠나? 아니면 시댁 행사가 있었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일요일에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올 거예요. 아침을 먹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날처럼 시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는 척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병실 할머니네 가족들이 온 모양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 그 소리들이 제 병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면회객이 많나 봅니다. 저 차들 중에 우리 며느리가 탄 차는 없을까? 괜한 상상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병원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근데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 일, 일요일에 회사 일이라니.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일 잘 처리해라. 네, 죄송해요. 대신 며느리한테 내일 가보라고 할게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래. 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내일 시간 나면 가보라고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올까?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이야기를 아들이 꺼냈잖아요. 그럼 며느리한테 말은 할 거고 며느리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테니까 내일은 오겠죠. 그날 밤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소리가 조금은 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일이라 복도가 한산했습니다. 주말의 왁자지껄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조용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안 오겠지. 월요일에 무슨 시간이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밀반찬통에 담긴 김치,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국. 저는 병원 식단표를 봤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 계란찜, 나물무침.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들어온 건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쓰레기통 비워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어보다가 그만뒀습니다. 끝이 없었거든요.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3시, 4시, 5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네,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오늘 점심이랑 저녁 거의 안 드신 것 같은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입맛이 좀 없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약 드시려면 밥을 드셔야죠. 내일은 꼭 드세요. 네, 그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한 번 더 왔습니다.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좀 나아졌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마음은 더 아팠거든요. 그런데 아들아, 네, 며느리는 요즘 많이 바쁘냐?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 학원도 있고 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한테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아니다. 괜찮다. 바쁜데 무슨. 내가 자주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노인, 수척해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런 모습이 싫어서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다시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까?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의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주말이 시작되고 또 기다리게 될 테니까 차라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섭섭한 일을 한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명절 때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일부러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생일 때도 며느리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손주들 챙겨줄 때도 며느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며느리한테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집 와서 울었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울었고, 자식 키우느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쓸쓸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이 이야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올까요? 아니면 이 기다림의 끝은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2번째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안 오겠지. 당연하지. 왜 오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응, 먹을게요.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판을 바라만 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면회객들이 온 거죠.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그때 옆 병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왔네. 오늘 뭐 해왔어? 어머니, 갈비찜 해왔어요.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효녀야, 효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그런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옆 병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고 며느리가 그 옆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는지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대단하네. 할머니가 용돈 줄까? 아니에요. 할머니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얼른 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함께 웃고 싶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제게는 저런 모습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다. 어머니, 제가 내일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건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원망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일요일 오전 아들이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철 과일이래요. 고맙다. 과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과, 배, 귤,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며느리는 요즘 건강하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안 오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것처럼 말이죠.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곧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괜찮다. 가봐라. 아들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과일을 꺼내서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사과는 매끄러웠고 배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며느리가 골랐을까? 아니겠죠. 아마 아들이 혼자 샀을 겁니다. 며느리는 이런 것조차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거구나.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일을
다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저는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생각하마, 편하게 지내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고, 며느리가 바쁘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있을 테니까. 손주들을 봐줄 때도 며느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애들 데리고 공원 갔다 와도 되겠니? 괜찮으면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새벽 4시쯤 포기했습니다. 답이 없어.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유 같은 건 없는지도 몰라. 그냥 며느리에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뿐인 겁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름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꼬박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퇴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뻐야 할까요?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면 며느리를 마주쳐야 하는데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서운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저 낙엽들처럼 나도 이제 쓸모 없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간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퇴원 준비 시작하셔야 해요. 보호자분께 연락하셨어요? 아직. 어서 연락하세요. 퇴원할 때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퇴원한다고 말해야죠. 하지만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퇴원하면 집에 가야 하는데. 집, 며느리가 있는 집, 그 집에서 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 퇴원한대. 아, 정말요? 잘 됐네요. 언제 퇴원하세요? 며칠 안으로. 라는데, 알겠어요. 제가 퇴원하는 날 모시러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건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옆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며칠 계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그 대화를 듣고 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해줄까요? 아니겠죠.
저는 그냥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 혼자 지내야 할 겁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퇴원을 앞두고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짐을 쌌습니다. 들어올 때 가져왔던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들이 사다 준 과일 바구니. 과일은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보름이 뭐였지? 병원에 누워서 며느리를 기다렸던 시간. 그 시간이 제게 무엇을 남겨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허무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왜인지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를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동안 왜 안 왔니? 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괜찮아. 바빴을 텐데 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보름 전보다 더 수척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10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옆 병실을 슬쩍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직도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와 계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그래. 그리고 며느리가 저녁 준비해 놨대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다고. 며느리, 드디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된장찌개를? 병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 퇴원한다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했다고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거의 다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어떻게 보내게 될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의 냄새. 하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거실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어서 방에 가서 쉬세요. 제가 곧 식사 준비할게요. 그래,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없었던 일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대하는 거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입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맛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밖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변한 게 뭐가 있지? 병원에서도 혼자였고 집에 와서도 혼자입니다. 아니, 병원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올지도 몰라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마저 없습니다. 며느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없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도 정성껏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갈비찜도 했어요. 드셔보세요.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 안 올 때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으면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강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걱정했다고? 걱정했으면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고맙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이 좋으시죠? 병원보다 편하시죠? 응, 며느리가 오늘 요리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었다고. 그래, 아들은 기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했고 며느리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보름 동안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기다렸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천장과 집 천장.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똑같이 하얗고 똑같이 차갑습니다. 문득 옆 병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쯤 며느리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다. 좋아. 내가 와주니까 부러웠습니다. 왜 누구는 그런 며느리를 만나고 누구는 저처럼 외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공허합니다.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며느리는 매일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정성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하지만 저는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병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잘해주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왜 안 왔니?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보름 동안, 일주일 동안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빴다는 거 안다.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학원도 있고, 다 아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와줄 수 있지 않았겠니? 전화 한 통이라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보름 동안 매일 너를 기다렸다. 병실 문만 열리면 혹시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고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어. 그런데 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 무서웠어요. 뭐가 무섭다는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무슨 소리냐? 저 좋은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명절 때도 음식 잘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며느리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머니가 실망하신 제 모습을 더 보실 것 같아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네.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실망한 적 없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근데 저는 그게 더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참으시는 건지 몰라서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저만 외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며느리도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구나. 어머니, 나도 솔직히 말할게. 보름 동안 정말 서러웠다. 내가 왜 안 오나?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계속 생각했어. 너를 원망도 했고. 며느리가 더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지내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도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괜찮은 척하지 않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생선구이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내서 같이 산책할까요? 그래, 좋지.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카페 가서 차도 한잔하고요. 그래, 고맙다. 산책을 하면서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애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냥 편하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됐다. 이제 그 이야기 하지 말자.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프실 때도 꼭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니도 앞으로는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참지 마시고요. 그래,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니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관계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거겠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천장을 봤었죠. 그때는 참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이면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죠. 편하게, 부담 없이. 핸드폰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편히 주무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즐거웠다. 고맙다. 잘 자거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병원 창에서 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인데 왜인지 더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며느리도 노력할 거고 저도 노력할 거니까요. 솔직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들렀고 가끔은 평일에도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같이 갈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 오늘 제가 새로운 요리 배웠는데 해드릴까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좀 심심한데 시간 되니? 며느리야, 요즘 허리가 좀 아픈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니? 며느리는 언제나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병원에서 정말 많이 서운하셨죠? 응, 솔직히 많이 서러웠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 너도 힘들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야. 그리고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집니다. 저처럼요. 병원 창가에서 혼자 낙엽을 새던 그때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산책하며 봄꽃을 보는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소통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거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창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산책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소통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